자녀에게 부담스러운 부모로 낙인 찍히는 결정적인 순간 3가지. 나는 사랑인데 자식은 왜 도망갈까?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더해가는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다 키웠다고 생각한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잠시 흐르는 그 미묘한 정적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 무슨 일이야? 혹은 아버지,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자식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져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던 경험. 내가 평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어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젊음, 내 건강, 내 꿈까지도 기꺼이 바쳐가며 오직 자식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자식의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은 부모의 특정한 말과 행동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낙인을 찍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며 내 품 안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부모의 익숙한 사랑 방식이 충돌하며 빚어지는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결정적인 3가지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결코 부모님들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랑법을 되돌아보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한 관계를 맺어가는 현명한 길을 함께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끝없는 간섭과 과도한 걱정입니다.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선을 넘어 자식의 독립된 가정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관계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은 뭐 먹었니? 며느라기는 밥 잘 챙겨주더냐? 라고 묻는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딸에게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런 비싼 옷을 사입니까? 그 돈 아껴서 대출금이나 갚아라라며 재정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부모의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수십 년간 자식 돌보기가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이자 정체성이었던 우리로서는 은퇴 후에도 그 역할을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벌어지는 작은 문제들까지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만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걱정과 간섭은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너는 아직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다라는 불신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이룬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이래서야 애들 뭘 해먹이겠니라고 한숨을 쉬거나 장인어른이 사위의 직장 생활에 대해 그 회사 비전이 있기는 한가? 라며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들. 이런 행동들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결국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움 앞에서 감사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부모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멀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내 인생이니 내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해주는 신뢰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간은 자녀의 삶에 기생하려는 깊어지는 정서적 의존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마저 끊어진 부모에게 남는 것은 오직 자식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자신의 모든 외로움, 불안, 삶의 허무함을 자식에게만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두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오늘은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 옆집 김영감은 자식들이 매주 찾아온다는데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와 같은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부모님의 힘든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전화가 반복되면 자식은 수화기를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전화가 더 이상 반가운 안부가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없는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기도 벅찹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아이들 육아 문제, 부부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그들의 어깨에도 이미 무거운 짐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의 행복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면 그들은 결국 소진되고 맙니다. 주말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으면서도 홀로 계실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자신의 힘든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도 나보다 더 힘든 부모님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만남의 횟수를 줄이며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식의 삶에 기대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배우지 못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며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비로소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렴. 가끔 만나 웃는 얼굴로 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보다 더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과거의 상처를 무기 삼아 현재를 통제하려는 희생의 강조와 책임의 전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녀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남기는 가장 파괴적인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중에 혹은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심코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키웠더니 다 소용없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꿈을 펼치며 살았을 거다. 이 말들은 부모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회한과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식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끔찍한 죄책감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데 이 순간부터 갚아야 할 빚을 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평생을 효도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어떤 물질적인 보답을 해드려도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끝없이 치러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만남과 대화가 자신의 불효를 확인받는 재판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과거는 분명 사실이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것이지 훗날 자식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희생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희생 덕분에 잘 자라준 자식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을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고맙다. 이 한마디가 너 때문에 희생했다는 100마디 원망보다 자식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고 진정한 효도를 이끌어내는 현명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부모로 낙인 찍히는 3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자식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간섭. 둘째, 자식의 삶에 기대려는 정서적 의존. 그리고 셋째, 죄책감을 심어주는 희생의 강조. 이 3가지는 모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돌봐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갈 때 자녀들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한 노년을 완성하는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숙한 사랑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